일본 정부가 21일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강변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 확장 이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에토스 H 일본 영토 문제 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토 전시관 재개관과 관련한 한국 외교부의 항의에 대해 이해의 차이가 있다면 꼭 전시관을 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에토 영토 문제 담당상의 이러한 발언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한국이 여기에 말려들기를 바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면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놓고 일본 정부와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에토 영토 문제 담당상은 새로 확장 개장한 전시관에 대해서는 역사적 경과와 사실의 근거에 정중하게 전시하고 있다라며 무언가를 위조해서 덧붙이는 일은 일절하지 않았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 종료 뒤 미국 주도의 연합군 점령 통치를 받던 시기에 한국이 독도를 점거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전시관을 활용해 이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임을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모태기 외무상은 이날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에서 행한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뒤 이 기본적 입장을 토대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지요다구 도라노몬에 있는 미쓰이 빌딩에 새롭게 만든 영토주권 전시관을 21일 오전 10시부터 일반에 개방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애초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선전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 공원 내의 시정회관 지하 1층에 100제곱미터 규모의 영토주권 전시관을 열었었습니다. 그러나 전시관이 지하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시 공간이 비좁은 데다가 내용도 빈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0일 기존 전시관 운영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새 전시관은 1층, 2층을 합쳐 673.17제곱미터로 종전 전시장의 약 7배 규모로 커졌습니다. 전시관 출입구부터 왼쪽으로 차례로 쿠릴 4개 섬, 독도, 센카쿠 열도 등 일본이 러시아, 한국, 중국과 각각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3곳의 상설 전시 코너가 조성됐는데 각 공간에서는 패널형 전시자료 외에 실물로 느낄 수 있는 상징물들이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상설 전시 코너의 정중앙에 배치된 독도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도의 상징물이던 강치 모형입니다. 동해 연안에서 번식하던 유일한 물개과 동물인 독도 강치는 일제의 남획으로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치는 바다사제 일종으로 독도에는 최대 수만 마리가 무리지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제는 1905년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 뒤 강치잡이 전담회사를 만들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 어민이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해온 점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로 내세우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강치 모형을 전시관 안에 설치해 일본인 관람객들이 독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를 느낄 수 있도록 자극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체화한 벽면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본의 영유권을 뒷받침하고 한국의 불법 점거를 주장하는 각종 자료와 기술들입니다. 특히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의 다양한 입장과 주장을 이슈별로 반박하는 형식의 전시 내용이 이전과는 달라진 점입니다. 복층 형태의 2층이 마련된 영상 스페이스에는 한꺼번에 40명 정도가 앉아서 볼 수 있는 대형 영상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담아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도 한층 많아졌습니다. 독도의 경우 일어, 한국어, 영어판 등으로 제작된 외무성을 비롯한 여러 관련 부처에서 나온 이런저런 자료가 12종이나 있었습니다. 첫날 개관에 맞춰 전시관을 둘러본 한 한국인 관람객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각에선 아베의 시정연설에 맞춰 일본이 이러한 전시관을 오픈한 것도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벚꽃 비리 문제나 카지노 비리 문제들을 덮기 위해 국외적인 이슈를 만들어 물타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전날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내용을 선전하기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 이전하고 개관식을 연대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성명에서 2018년 영토주권 전시관의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해당 전시관의 즉각적인 폐쇄를 누차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확장하여 개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일본 국회 연설에서 외무상 모테키 도시미스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 입장을 근거로 냉정하고 이연하게 대응해 가겠다는 최악의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대나무섬이라는 뜻인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에 자생하는 대나무는 한 그루도 없으며 전문가들 역시 독도의 거친 기후 특성상 과거에도 독도의 대나무는 자라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케시마라는 이름부터가 일본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 48개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근거를 이유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떠나 겨우 1951년 사건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독도가 한국 땅인 증거는 아주 먼 옛날부터 차고 넘칩니다. 삼국사기에 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을 복속했다는 기록도 있고
1693년 조선 숙종 때는 안용복이 일본 도토리 성에서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인 증거는 일본에도 많이 있습니다. 1592년 일본이 만든 조선국 지리도와 1785년 일본 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 접양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색깔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어 분명한 조선의 영토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에 관해서는 일본과 어떠한 논의조차 필요치 않은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설 전시관을 기존보다 7배나 넓혀서 개관했습니다. 도쿄 중심부 국회의사당 부근에 일본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시관에 위치한 독도 전시실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근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역사적 사료나 외국의 자료는 거의 전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마네현의 막부가 일본 어부들에게 발급한 독도 어업 허가서와 1900년대 초 독도 강치를 잡았다는 일본 어부들의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두 자료 모두 근거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시마네현과 독도는 211km나 떨어져 있으며 자국민이 자국의 영토에서 고기를 잡는데 굳이 막부가 어업 허가까지 내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되려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굳이 허가서를 발급하여 비상 상황을 대비했다고 보는 것이 더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일본 어부들이 1900년대에 독도 강치를 잡았다는 주장도 황당합니다. 바다사자과에 속하는 강치는 독도에서 서식한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00년대 초부터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해 개체수가 크게 줄었고 1972년 독도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이후 1994년 결국 멸종되고 맙니다. 일단 과거 어떤 지역에서 해양 동물을 포획했다고 그 지역이 자국의 영토라는 근거로 쓰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타국의 영토에 침범하여 강치를 사냥했으면 오히려 사과를 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는 한국이 독도를 강제 점거하면서 강치를 멸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1900년대에 강치를 사냥하는 일본 어부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체 누가 멸종을 시킨 것인지 정확한 증거를 옆에 둔 것 같습니다. 이 전시관에는 독도뿐만 아니라 센카쿠 열도와 러시아의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전시공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정부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외무성은 모스크바에서 일본 대사관 직원을 불러 이 같은 전시관은 일본과 러시아 간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정상 간 합의에 반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잘못된 내용을 전시하는 전시관을 폐관하라는 공식 입장을 일본에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독도가 한국 영토인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객선이 독도로 운항하기 시작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독도를 방문한 방문객 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독도 방문객 수 알림 서비스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글과 영어로 서비스되며 2020년 2월 10일 기준 독도 방문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는 독도에 관한 다양한 여행 자료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역사적 근거 자료를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전시관 개관이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전파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런 곳에 낭비할 예산이 있으면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쓰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해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그에 맞선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양국 간의 갈등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일본은 왜 이처럼 어이없는 도발을 해오는 것일까요? 이는 일본 내부의 거듭된 악재로 인한 위기의식과 커다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장기 경기 침체, 후쿠시마 방사능 등의 문제로 일본 내에 팽배한 사회적 불안을 한국에 대한 경제 압박으로 해소해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또다시 독도를 물고 늘어지며 이슈화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베 정권의 각종 스캔들, 실익 없는 저자세 외교 등으로 인한 일본 국민들의 반감을 한국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 또한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일본 정부는 도쿄 도심의 영토 주권 전시관이라는 홍보시설을 개관한 바 있습니다. 이 전시관에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의 분쟁 지역인 남쿠릴 열도 4개의 섬 관련 자료를 전시해 일본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당시에는 국제적 논란을 불러올 것을 염려했는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지하 1층에 100제곱미터 규모로 전시관을
전시관을 열었으나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자 올해 1월 정부 청사가 밀집한 지역의 지상 1층으로 전시관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규모의 7배로 확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에 영토 주권 전시관 확장 개관식에서 새 전시관이 독도 영토 문제에 대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에토 세이이치 영토 문제 담당상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원래 일본이 쭉 가지고 있던 것인데 전후 일본이 점령당했을 때 한국이 갑자기 점거한 것이다. 아마 그런 사실을 한국도 확실히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도발을 해온 것입니다. 이날 우리나라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 소마 히로이사 총괄총사를 호출하여 전시관의 확장 개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전시관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해당 전시관의 폐쇄를 누차에 걸쳐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확장해 개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독도에 관한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전시관 내용을 봐라 보고 논의하자는 식의 어이없는 답변을 하며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최재목 소장은 이런 일본의 행태에 대해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도발은 일본 내부에서 고조된 위기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오랜 경기 침체, 고령화 등 고질적 사회 문제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까지 겹치며 증폭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현상으로 보인다. 일본 우익들은 가상의 적국을 상정해 국가 내부를 결속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아시아를 호령하는 맹주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데 그렇다고 중국이나 미국에 덤빌 수는 없으니 자꾸 한국에 들이대는 중이라는 겁니다. 또한 최근 아베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에 대한 강경 외교로 상쇄해보려는 의도 역시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과 더불어 외교 분야에서의 활동을 부각시키며 외교의 아베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2012년 재집권 이후 7년여간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며 아시아 전체 및 유럽과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활발하게 외교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그 저변에는 전방위 외교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쟁이 불가능한 구조인 전후 체제로부터 벗어나 정식 군대를 가진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의 이런 외교 활동은 아베 정부의 장기 집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베 외교 활동에 대해 사방팔방 동분서주할 뿐 별다른 실익은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비굴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갖은 공을 들였지만 딱히 얻어낸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측에 대한 요구사항을 늘리며 미일 무역협정에서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방안은 쏙 빼놓은 채 일본에는 미국산 옥수수를 250톤이나 수출하기로 하는 등 실리를 톡톡히 챙기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도 먼저 손을 내밀며 관계 개선을 꽤 해왔지만 여기서도 실질적인 성과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2018년 중일 평화 우호 조약 체결 40주년을 기점으로 외견상 호전된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양국 갈등의 핵심인 센카쿠 열도에 대한 긴장 상태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측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한 횟수가 1000회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영유권 분쟁 가능성은 커져만 가는 중입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2018년 후반부터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을 서둘러 추진해 왔는데요. 이를 위해 일본이 러시아에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남쿠릴 열도 4개선 반환을 2개선만 반환하는 것으로 요구 조건을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러일 간의 협상은 2019년 9월 이후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얼마 전 러시아가 일본 측에 쿠릴 열도에서 주일 미군 위협 배제를 명시하는 문서를 요구하면서 협상 지연에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쿠릴 2개 섬이 반환돼도 거기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러시아 측이 불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 외교가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 미국 측이 협조할지 의문이다. 일본이 문서화할 수 없다는 점을 꿰뚫어보고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림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북한에 보낸 러브콜은 처참하게 까이기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해온 아베 총리는 2019년 5월부터 태도를 바꿔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과거사 반성과 적대 정책 철회 없는 회담은 있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패당의 낙가죽 두텁기가 곰발바닥 같다는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 와중에 실익이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최장기 집권 기록을 세운 아베 총리로서는 조급증이 커졌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한 전략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 집권 총리들이 저마다의 외교적 이정표를 세웠던 것과 비교할 때 본인만의 성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위태로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만은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 간 신뢰가 손상됐다는 모호한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소재들을 볼모로 잡고 압박을 가하면 곤란해진 한국 정부가 쉽게 양보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에 대해 실익이 없는 저자세 외교를 펼치면서 일본 내부에 반감이 싹튼 상황이니 만만해 보이는 한국과의 외교에서는 주도권을 쥐고 이득을 취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희석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일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한국에서 대국민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오던 소재, 부품 등의 분야에서도 탈일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소재, 부품, 제조장치의 국산화를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 왔으나 사실상 큰 진척은 없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국산화를 위해 생산 라인을 개방하는 등 솔선수범하기 시작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만, 독일 등 소재, 부품, 제조장치 강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변화에 깜짝 놀란 일본 기업들은 다급히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자체적으로나마 한국 측의 신뢰도를 되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세계 3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는 고객사인 삼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삼성 평택 사업장 600m 거리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감행한 수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일본 측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관광 분야의 손실이 만만치 않다 보니 대폭 감소한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들의 발길마저 뚝 끊기며 일본의 관광산업은 다시금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타격은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을 불러와 일본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베의 위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정부 행사를 아베 총리가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 자민당 의원들이 중국 카지노 기업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받았다는 혐의에 연루된 카지노 스캔들에 이어 아베 총리 측근의 부정선거 의혹까지 겹치며 아베 정권 지지율이 38%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돌파구 역할을 하지 못한 가운데 일본 국내의 여론까지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되자 일본 정부는 결국 또다시 독도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반전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의 대립을 심화함으로써 한국을 일본 공공의 적으로 더욱 공고히 삼을 수 있을 뿐더러 혹시라도 독도의 분쟁 지역화에 성공할 경우 아베 정부의 엄청난 업적이라고 선전하여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아베 정부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일본에는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며 이참에 헌법을 개정해 이런 대규모 재해 때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사태 대응 조항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명이 달린 전염병 문제로 국민들의 심리가 불안한 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표인 개헌을 이루려고 하는 황당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편승에 헌법 개정을 끌고 갈 생각은 없다. 감염병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니 개헌과는 따로 생각해야 한다. 인명의 관계가 있는 문제를 헌법 개정에 악용하려는 건 용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아베